이게 동양척식회사 이렇게 폭력적으로 자본주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사 시간에 BTS를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거네요. 그렇죠. 토시조다 조사요. 그 토주사랑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태어나는 과정을 권영아, 얘기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니 권영이 머리 잘랐나 해서. 머리 잘렸냐고? 그때 아니 그대로 그때 한번 잘랐잖아. 그대로지. 우리 자르고 아직 자르지 안 됐지. 병원이야? 자, 그러면 또 합시다. 이영동지 목소리가 오늘은 좋네. 건강해 보여. 자, 이거 박건영 동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일수록 소자산가인 경우가 많고 후발 자본주의일수록 지배계급 출신이 많다.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은 다수 농민들이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생산수단과 금융제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다. 노동자는 몰락하거나 도망간 농노가 대부분이고 경쟁에서 도태된 상인이나 수공업자 출신이다. 중세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는 떠돌이 노동자, 날품팔이, 점원 등이 생겨났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계급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력을 팔고 젊은 여성 노동 일부는 매춘을 하고 심지어 신체를 팔아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예는 자유계약이었지만 그 본질은 무산계급의 굶주림을 활용하는 무산계급의 폭력이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어디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발생했죠? 영국. 영국이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은 어때? 제일 잘 나갔으니까 다른 나라, 그 당시에 자본주의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다.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영국 이후죠. 영국 이후에 뭐 독일, 프랑스 있지만 그 다음에 빠른 게 프랑스, 독일 이런 게 있죠. 뭐 일본, 한국 있죠. 무슨 말하냐면 영국은 다른 지배를 안 받았다. 독자적 성장, 독자 발전. 다른 나라로부터 자본주의적 영향이죠. 자본주의적 영향이 적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통상 교육이라니까 지만 적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영국이 되고 나서는 영국의 영향을 다른 나라는 많이 받았겠죠? 다른 나라는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의 발달이 영국의 경우에 자본주의의 발전이 영국의 경우에 독자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지.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 자본주의 발전. 일본을 개양시킨 게 누구야?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 누가 일본을 자본주의 개양시켰을까요? 미국이 대폭. 그죠? 미국이 강제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강제로. 누가 페리제도. 어떻게? 우리나라랑 똑같아. 지난번에 했었죠? 거함
거함을 가지고 야 우리랑 통상하자. 통상 안 해주면은 대포 야 통상 안 했죠. 어떻게 하냐면 페리가 1번 천황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통상하자. 그래, 통상하자. 무슨 말이냐면 통상하자는 자본주의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받아들여.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니까 자본주의 도입해 이럴 거야. 자본주의 도입해. 천황이 그랬지. 야 우린 자본주의 없어서 잘 먹고 살아. 필요 없어. 니네 집 가. 그랬죠. 그러니까 페리가 그러십니까? 하고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페리가 돌아가서 그 1번 천황이죠. 1번 천황이죠. 1번 천황 그 지배 계급한테 초청장을 딱 보내. 일주일 후에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우리 배에 와서 독립기념일에 그 손님으로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 손님으로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 귀족들이죠. 지배계급이 그 배에 와서 배에 승선했죠. 귀족이 승선해서 축하하러 와서 축하하러 갔더니 페리조족이 자 이거는 축포입니다. 우리 독립을 기념하는 축포입니다. 하면서 대포를 엄청나게 큰 대포를 가지고 1번을 맞추지는 않지만 1번의 해안가 바로 앞에다가 막 대포를 막 쏴대버려. 그러면서 축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일본의 귀족들이 이걸 축포라고 생각하겠어요? 니네 말 안 들으면 이 대포로 쏘아서 한대. 그러면서 갈 때 페리가 1번 지배자들에 아유 우리랑 통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일주일에 답변 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어때? 1번이 가서 회의했더니 야, 그 대포를 뭐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통상 안 하면 쟤들이랑 우리랑 전쟁할 것 같은데 승산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1번이 항복해서 전쟁 안 하고 항복해서 통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번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1번 자본주의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미국의 영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영국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안 받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영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어느 자본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 처음에 여러 나라가 붙었지만 결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이지 당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 처음에 시작됐던 선발 주자와 그 후발 주자, 이 후발 주자의 발전 과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발전 과정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즉 외세의 지배가 없었다는 거지. 외세의 지배가. 그래서 외세의 지배가 없었다. 무슨 말이야? NLP도 없다는 거야. NLP도 없어. PD만 있어. PD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세 지배가 없으니까 뭐 NL이 없지. PD만 있지. PD만. 복잡한 게 단순해. 다시 말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식이죠. 농민 이런 관계만 있다는 거야. NLPD가 없어. 근데 어때? 그 외세의 지배를 받은 데 어때? 자본가 있죠. 농민 있죠. 노동자는 기본으로 있죠. 바로 여기 외세가 있어. 외세. 그리고 외세와 결탁한 그죠? 외세와 결탁한 귀족이나 혹은 매판 자본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떠냐면 농민들 소작인이죠. 소작인이 돈을 벌어서 그죠? 벌어서 왜 어떻게 돈을 벌어? 농업 생산력이 높으니까 생산력이 높다. 그래 돈을 벌어서 신분을 사서 해방이 돼. 그래서 농노가 소작인이 되고 소작인이 자영농이 되고 그죠? 그래서 영국의 특징 자영농이 많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다는 거야. 자영농이 많다. 그래서 선진 자본가일수록 계급 대립이 단순해. 노동자, 농민 단순해요. 그래서 소자산가, 자영농이 많고 후발 자본주의죠. 후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이 자영농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거. 그래서 자본가 출신을 따져보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자영농이 많다. 근데 외세의 지배를 받은대. 그죠? 그 다음에 봉건 타도 혁명이 없는데. 이런 데는 과거에 봉건 귀족이 자본가 계급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아. 그죠? 전환. 그래서 후발 자본주의일수록 자본가 중에 지배계급 출신이 많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계급이 되는 거는 때로는 평온하게 어떻게? 농노들이 돈 주고 영주한테 돈을 주고 해방되죠. 평온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어떻게? 농노들이 도망가죠. 아니면 농노들이 봉건 영주에게 폭동을 일으켜.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과정. 몰락하거나 도망가거나 도태되거나 이렇게 되죠. 폭동을 일으키는. 이렇게 돼서 도시로 가죠. 그 도시로 가서 도시의 농노들이 다 직장을 잡는 건 아니죠. 실업자, 불황자가 있고. 도시로 간 처녀, 도시로 간 여성, 일자리가 있으면 좋고, 또 일자리가 없더라도 뭐 열심히 일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를 낳고 살기도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그래서 도시로 간 많은 여성들, 매춘이 많다는 거야. 매춘. 그래서 중세 말기 근대 초기에는 매춘이 많았다는 거야. 매춘 많은 이유. 여성 불황화. 시골에서 도망 나온 여성들이죠. 여성 불황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저임금, 여성 저임금. 너무 임금이 적어가지고 여성들이 생활할 수 없어. 더군다나 애까지 나잖아. 애를 낳으면 공장에 다닐 수 없죠. 공장에 못 다녀. 공장에 못 다녀니까 애를 잠깐 재우고 바깥에나 돈을 벌어야 돼. 매춘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매춘으로.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양반집 강아지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봐요. 양반집 강아지.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차라리 양반집 강아지가 돼. 양반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바로 이거야. 신체를 팔어. 자유를 팔아서 노예가 스스로 돼. 노예. 예를 들어서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영옥동지 들리나? 예. 안 들려? 들려? 이영옥동지 지금 생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안이 네. 와.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있잖아. 그 삼성의 이재용이 집에서 집 지켜주는 수위가 필요하대. 거기 가면은 이재용 집 안채 옆에 별채에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이재용 밑에 가서 수위 돈도 말고도 많이 준대. 만약에 이영욱 동지가 실업자인데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 어려운 처지야.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지라. 그러면은 이영욱 동지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가지고 부잣집 강아지가 되겠어? 아니면 나는 그래도 굶어 죽더라도 배고픈 저거가 되겠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영등포역과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24시간 먹고 자고 수의를 해. 노예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영등포 서울역에서 불황화 생활을 할 바야 차라리 내가 이재용 집에 가가지고 24시간 먹고 자고 수의가 되는 게 낫겠다. 말이 수의지 노예죠. 여자는 뭐야? 가정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옛날 가정부를 뭐라 그랬어요? 식모. 그죠? 그래서 젊은 여성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렇게 너 살기 힘들 바에야 차라리 이재용네 집에 가서 식모해. 이런 거죠. 그래서 식모는 자유는 없지만 어때? 떠돌이 불황아 있는 여성보다는 옷도 잘 입고, 그죠? 먹는 것도 잘 먹겠죠. 우리 영화 보면은 귀족의 하인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서 바로 신체를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이 됐다는 거야. 하인이나 가사노예를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어. 식모라고 했다. 식모. 얼마 전까지 우리 있었죠. 식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계약이라는 거야.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차라리 식모할 거야. 노예죠. 이게 자유계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만 자유계약이지 실제로는 무상계급의 굶주림을 활용하는 유상계급의 폭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저것도 마찬가지죠. 조기결혼, 조혼, 조기결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소녀혼. 뭐야 지금 외국에도 아직도 그런 데 있죠. 딸한테 12살 먹은 딸한테 그런 거지. 아빠가 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저 부잣집 30살 먹은 아니면 35살 먹은 저 부잣집하고 결혼을 해야 돼. 잘 생각해봐.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12살 먹은 딸이 그러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저 아저씨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지. 신부나 뭐 그 사또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너 12살 먹었는데 네 자유의지로 결혼하는 거니? 그러면 12살 먹어. 네, 제 자유의지로 결혼하면 이렇게 말해. 그게 진짜 자유의지냐는 거야. 폭력이지. 이게 이런 말이야.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상대방의 경제적 고통. 공궁이라고 그래요. 공궁.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난처함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난처함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계약을 한다는 거야. 말만 형식적이지 이게 무슨 평등하냐고. 바로 이런 계약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자본주의 국가 개입. 그 개입하는 이유는 뭐야? 전체 국가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어린애, 소녀 조언 금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언을 허용하게 되면 어때? 어린애 10대가 딸 낳고 애 낳고 어떻게 돼? 10대 소녀들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종속당하겠죠? 종속당해 인격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노동력의 질이 하락해. 그래서 공장 생활하거나 뭐 하려면 최소한 글은 읽을 줄 알아야 돼. 초등교육, 옛날에 초등교육이라면 안 알았더랬죠? 국민교육이야. 국민교육이 왜냐면은 국민이 자격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야? 말이 멋있지.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을 시킨다. 이게 국민교육이야. 국민학교가 그래서 국민학교야. 국민학교는 나야지 공장 가가지고 기계를 지시를 따를 거 아니야. 기계에 있는 사용설명서를 읽을 거 아니야. 이게 국민교육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조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국민교육이 다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국가의 전체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다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나온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비슷한 건데 요거 한번 방금 누가 읽었지 이거? 박관영 동지가 했어요? 함계남 동지 이거 보여요? 네. 그럼 박관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공장의 발달은 중세의 대장간, 간의 수공업에서 시작해 도시의 자영업자로 독립했고 이것이 발전하여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처가 등장했다. 대장간과 간의 수공업이 완성품을 만드는 협업 과정이었다면 점차 특정 생산 단계만을 전담하는 분업 체계로 전환된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한 작업장에서 역할을 분리했다면 이제는 작업장이 분리된다.
즉 산업이 분화됐다. 작업장에서 다수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매뉴팩처 등장 시기가 시초 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동력이 사람이나 짐승, 도르래와 지렛대 같은 단순한 도구에서 증기, 전기와 기계로 전환되면서 기계적 공장 제도가 발전했다. 기계는 동력 발생 장치, 전달 장치, 조립 장치로 분화됐고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나오면서 기계 공업과 중공업이 출현했다. 에너지를 얻는 탄광, 소재를 만드는 제철 산업이 발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고령토 아닌가? 도자기 만드는 흙을 아무게 고령토죠. 뭐 진흙 같은 뭐 고령토라는 거 알았어. 고령토. 고령토는 아무데나 고령토 산지가 있겠지. 어떤 산지, 이 고령토 산지에서는 이 도자기를 만들겠죠. 도자기. 도자기. 그래서 중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한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중세 때는 도자기 장인이 고령토 흙을 파서, 그죠? 흙을 파와. 흙을 파고, 그 다음에 이걸 빚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진흙으로 해서 그릇 모양을 만들죠. 그릇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가마에서 굽고, 또 가마를 하려면은, 땔감도 있어야 되겠죠? 땔감. 이런 식으로 한 군데서 다 했다는 거. 이거 혼자서 안 하겠죠?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했겠지만 시간이 지면서 여러 명, 이게 바로 이제 협력해서 만든다는 거야. 처음에는 수십 명, 명장이 되겠죠. 그럼 수십 명이 그 명장이 야, 너 가져와서 고령토도 가져오고 도자기도 하고 뭐 해서 거기서 다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협업이에요, 협업. 한 공장에서 완성품까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분업해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그 고령토 흙만 퍼오는 사람 있어. 퍼오는 사람. 이게 분업이 된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분업이 될까? 그러면 한 군데서 다 하면은 퍼오는 흙이 소량이죠. 한 군데서 다 하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 하니까. 그래서 기계를 적용을 못 해. 기계 적용을 못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에서 이 도자기는 장인이 한 명이잖아. 장인 한 명에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 뭐 10명 정도 있다 이제. 그죠? 이 사람이 자기 10명 일할 것만 흙을 퍼올 거 아니야. 대규모로 흙을 안 퍼겠죠. 소량으로 하니까 기계 작업을 못 해. 근데 고령토만 퍼오는 사람. 그래서 고령토만 팔어. 이게 한 군데에서 자기가 다 하는 사람, 이 소량이라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고령토를 한 번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한 무더기 500g, 500kg을 판다고 생각해. 이 고령토 흙만 팔아서 이 사람은 파는 거야. 그래서 도자기 굽는 데다가 도자기 공에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제공을 해. 이 사람들은 자기 거 만들 거 자기가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300kg. 이 사람은 뭐냐면 매일 1톤을 캐. 1톤. 그러니까 어때? 이런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면은 흙을 캐는 기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500kg 캐기 위해서 기계를 못 사죠. 수지가 안 맞죠. 근데 이거는 흙만 퍼오는 사람은 기계를 살 수 있어. 바로 이 기계,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가 생기면서 분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흙은 파오는 사람은 흙만 있고, 옛날에 가마는 자기가 이 도자기공이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 가마 만들어준 사람 있고, 옛날에는 땔감을 자기가 가서 산에 가서 해왔죠? 그게 아니야. 이제 도자기 굽는데 땔감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땔감만 이 땔감 그냥 땔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숯이라죠. 숯을 공급해. 이렇게 분업화된다는 거야. 발전할수록.
특정 생산 단계에만 분업.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작업장이 분리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손으로 만들었다. 그죠? 풀무질. 풀무질이 뭔지 알죠?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